일찍 가고 싶어? 항상 일찍 끝내주시긴 했어요. 내가 항상 50분 일찍 끝내주는데 급한 거 아니고요. 괜찮아. 좋았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제가 간단하게 앞으로 진도 어떻게 나갈지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시작을 할 건데, 자, 이게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절대 연령 내지 혹은 지층 대비 여기서부터 이제 기말고사 범위가 시작이 될 텐데, 근데 여기 쪽 문제를 내릴 때 항상 앞에 지사 관련된 이제 내용을 항상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오늘 약간 지질시대나 그 다음에 표준화석 이런 것들 맛보기를 좀 하고 끝낼 거예요. 뭐 오늘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다행히 이제 뒤에 쭉 배울 뭐 기압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원대적 기압, 열대적 기압 이런 내용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앞에 여러분들이 1단원을 했던 것보다는 쉬운 편에 속해. 그래서 중상 어. 고1 때 여기는 크게 이제 학습 전략을 어떻게 따셔야 되냐면 조금 더 암기가 앞에 1단원보다는 좀 적긴 하거든요. 내용할 때 내용 자체 자체는 적은데 내용 자체를 되게 꼼꼼하게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시켜드릴 거예요. 특히 여기가 앞에 1단원 때보다는 더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게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웬만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이쪽. 그래서 보통 1학기 지구과학 성적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이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중간고사 성적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느 식도 겁나 어렵게 되면 박살 나는 건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다. 내가 본 케이스로. 그래서 여기는 내용 안 넣죠. 꼼꼼하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야 되고, 학교에 따라서는 여기 앞회사까지 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보통은 여기 횟수 수능까지 보통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딱 설정을 해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 중간고사 때 했던 것처럼 4주 동안 내지 5주 동안 수업을 듣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계속 문제를 풀면서 내용 정리하는 시간으로 갈 겁니다. 오케이? 저희 좀 시험 늦게 올라요. 언제 봐요?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이거? 11월 달. 7월 3일이네. 맞아요. 서랍원이랑 똑같이 7월 3일 시작이네. 서랍을 똑같아요. 이번에 시험 기간이 막 그렇게 퍼져 있지 않아서 좋아. 그럼 나도 일찍 쉴 수 있거든. 행복해. 자,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 부분은 제가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 하는 것으로 보아 제가 아마 막바지쯤에 프리스토어라고 시킨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숙제를 낼 때 이제 풀이를 써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안 하시면 그대로 해야 돼 이제. 선택과목은 안 하시더라도 어쨌든 내신 그래도 고생한 만큼 받아가셔야 되니까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을 제가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일부분은 제가 강제로 풀이를 써야 할 겁니다. 아마 제가 요청을 써오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실 텐데, 그걸 기반으로 제가 검사를 하고, 그리고 클리닉 시간은 전이랑 변하지 않아요. 시작 전 1시간, 시작 후 1시간, 그 시간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 시간 이용해서 제가 풀이 검사가 필요한 분들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검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퀴즈도 똑같이 봐. 왜요? 퀴즈도 앞에 했던 거 대로 보는데 내 퀴즈 점수가 조금 그런 것 같다라고 전 시간의 숙제에 대한 풀이를 제가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반 하나로 줄었어요? 반 하나로 줄었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너무 좋아. 그래서 사랑하면서 짜증난다. 네. 옮길 수 있는 선택지가 사라졌어. 그래서 지금 다 집계를 한 건 아닌데 나쁘진 않아. 반에 시험 본 인원들의 점수가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아. 조졌다. 나빠지려서? 그리고 서로보는 문제 궁금하네. 문제 나온 거 어땠어요? 제가 문제를 못 봐가지고. 쉬었어요? 저한테 어렵고 잘 봤어요. 응? 다 잘 봤어요. 다 잘 봤어야 돼? 문제도 뭐 얼마나 쉬웠길래. 알겠습니다. 이제 대충 감을 알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실 거라 믿습니다. 1등급 받으신 분도 있고요, 2등급 받으신 분도 있고, 나쁘지
지적이. 지금까지는 있을 거예요. 응? 못 본 사람들의 성적이 아직 안 봤어요. 아, 양극화가 심하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저번 시험 범위 때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인 거 알고 있지만 뭔가 물어보면 왠지 내가 싹 비워졌을까봐 그래서 여기도 다시 한번 문제 풀고 그러고 넘어가기를 할 거야. 왜 굳이 이 관익이라는 이런 걸 열심히 풀었는데 왜 지금 또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나중에 절대운영 할 때 이 부분이 또 나오기 때문에 지사학은 까먹으시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문제를 또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관익 같은 경우, 지사학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저희가 7대법칙 해서 7개가 있었고 제가 시험 대비를 하면서 7개는 모르고 가도 무슨 대운이 있는지는 알고 있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접해봤었던 내용이 어떤 게 있었냐면 바로 이 관입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관입합이랑 포괄감 두 개를 처음 배웠었는데 자, 일단은 관입을 한다는 거는 무슨 행위가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알겠지. 저번 시험 볼 때 있었는데 네? 관입이 뭐예요? 관입? 거짓말 하지 마. 기억 나타나. 그래. 자, 원래 이제 기존에 어떤 특정 암석이 있었는데 이 암석을 뚫고 지나가는 게 우리가 마그마가 뚫고 지나가는 게 바로 관입을 했다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 관입한 마그마가 이 태저만 사이나 기타 암석들 사이에서 이렇게 뚫고 굳어버리는 그게 관이감이 됐었고요. 그리고 뚫어내있지. 얘가 마그마 속에서 녹다가 이 마그마 속에서 그냥 굳어버리는 그 경우가 있다. 녹지 않고 그냥 그래서 머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가 바로 코헤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코헤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안 돼. 자, 이 내용도 했었고 그 다음에 부정합 얘기도 저희가 했었어요. 부정합. 자, 부정합이라는 거는 어떤 거였죠? 부정합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를 의미했습니까? 그럼 대답을 안 해. 부정합이라는 게 뭐였어요? 그냥 이걸 걸리기 싫은지. 자, 요거 있어요. 부정하면은 기준으로 부정하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위 아래 지층 사이에 시간 간격이 크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위 아래 지층이 쌓여 있는 방향이 평행하는 게 바로 평행 부정함이었고, 있기는 하는데 제가 한번 그려보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부정한 면이 를 기준으로 아래 지층은 이 측면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 지층은 측면선이 지평선이랑 이렇게 평행하게 생긴 경우 우리가 경사부정합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자, 그런데 이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관입을 한 애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뭐 화성함이라든지 변성함이라든지 그런 게 부정한 면 기준으로 밑에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를 안정함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부정함이라는 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었고, 두 번째, 이 부정한 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퇴적되고 있는 지층이 물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올라오면 퇴적이 중단되고 그러면서 이 지층 위를 깎아버리는 풍화치식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정한 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부정한 면이 만들어지면서 이 지층의 위가 막 쪼개지기 때문에 무슨 암이 생긴다고 했었어. 땡땡땡암. 기저염암. 그래서 부정한 면이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기저염암이 있더라
하는 것도 저희가 물박치기 전에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배웠던 부정함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은 이렇게 부정함면이 만들어지려면은 땅이 물 위로 올라와야지 부정함면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부정함면이 생기기 위한 조건은 어떤 거예요? 무슨 운동이잖아. 조류운동, 조사운동 써보니까 약간 이렇게 게임에서 치는 거 같은지 모르겠는데, 자, 조류운동이라는 건 어떤 거였냐면은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땅 자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게 조류운동이었고, 그 다음에 조사운동은 어떤 거였냐면은 땅이 위아래로 움직이진 않는데 얘가 양쪽에서 이렇게 회전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애가 예를 들어서 역단층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 지층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회전력에 의해서 단층이 생기면서 특정 비밀로 물 위로 올라가거나 혹은 땅이 휘어가지고 물 위로 올라가거나 이런 게 바로 조산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퇴적되고 있던 것이 물 위로 노출되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부정화면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자, 지상의 법칙은 간단하게 일단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복습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마 여러분 이번 시험 보기에는 뭐 역전을 따져라 이런 것들이 아마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습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크게 빼고까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저희가 위에서 두 가지는 했어요. 첫 번째 관임의 법칙 했었고 두 번째 부정의 법칙 대충 저희가 내용 설명 드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관임의 법칙은 어떤 거냐면은 관임을 한 놈이 관임을 당한 놈보다 나중에 형성된 거다 이런 건 당연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부정함의 법칙은 부정함의 기준으로 위아래 지층이 시간차이 크다라는 그런 법칙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 물어볼 수도 있긴 한데 동물권 처리 법칙은 어떤 거냐면 제가 중간고사 대비할 때는 이런 걸 되게 크게 심도 있게 다루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표준화생활 하시니까 이제 이런 애들을 좀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과거의 생물들은 단세포들이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들어가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생물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특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지층 두 개를 비교했는데 하나는 화석에 있는 이 생물이 되게 단순하게 생긴 놈이고 한 지층에 있는 화석은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 파이 8개고 막이래.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생물은 진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나중에 쌓인 지층일수록 복잡한 형태 생물의 화석이 발견이 된다. 이게 동물권의 첫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한번 시험 안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건층이라고 하는 개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건층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열세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지금 이 섹터에 소재가 없다고 상세 영역과 지층 대비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건가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면은, 자, 내 나이는 몇 살 했을 때 나는 절대 연령 29이에요. 와? 자, 근데 자, 뭐 권희 씨 나는 몇 살 했을 때 저는 18이요. 이러면 이제 서로 절대 연령을 아는 거라 하면은 상대 연령을 비교한다고 하는 거는, 자, 둘 중에 나이가 누가 더 많을까? 그러면 제가 더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부등호로만 비교를 하는 게 바로 상대 연령 대비입니다. 그래서 상대 연령 대비를 할 때는 이럴 때 이제 건층을 쓰는 건데, 자, 건층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근접한 지역에서 동시에 만들어졌다고 보장을 할 수 있는 지층이 바로 열세층 혹은 건층입니다. 그래서 이 건층으로 쓰는 누가 있냐? 은연층 외에 또 누가 있냐면 석탄층이 있어요. 석탄층도 건층으로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대규모로 이렇게 화석이 쫙 묻혀져 있는 데에서 탄화작용을 좁은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석탄이 항상 같은 시기 때 생겼다라고 보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지역은 다 비슷하게 떨어져 있는 지역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로 이제 막 이런 게 궁금할 거란 말이야. 얘랑 친구 남자가 똑같은데 누가 더 먼저 만들어졌을까를 비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물론 뒤에 나온 절대원량을 비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상황이 이렇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C, 리을, 그 다음에 기지층이 전부 다 석탄층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얘네는 같은 시기 때 만들어졌다고 보상할 수 있는 애들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애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비교를 하면은 누가 더 먼저 만들어졌고 나중에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얼른 문제는 물어볼 거니까 바로 문제 넘어가서 한번 얘를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9페이지에 요거 3번 한번 풀어보세요. 4번은 이거. 네, 다 풀어보세요. 너무 이지하지? 할만하죠? 당연히 기억이 날 거니까. 자, 이 문제 푸는 전략 자체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첫 번째, 여기 세 지역의 전부 음양층이 나타나기 때문에 얘를 일단은 같은 시기 때 만들어졌다고 보장되는 층, 즉 건층을 하고 두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층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들여주는 좋은 습관은 어떤 거냐? 항상 이렇게 얘네들은 같은 날대예요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이 선을 그어가지고 같은 날대라는 거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건층 대비하고 열쇠층 대비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상황, 여감 이런 애들의 나이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고 나서 A층이랑 3층이 각각 지금 이 관층을 기준으로 어디에 위치하는지 볼게요. 자 3층은 이렇게 생겼고 A에는 3층이 여기, C에는 3층이 응양 기준 밑에 있는 그치?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응양층 밑에 있는 C가 더 나이가 많은 거겠지. 기본적으로 이 문제 풀 때 조건이 어떤 게 달려있을 거냐면은 역자는 없었다 이런 게 달려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이 없으면 뭐가 보장이 되는 거냐면은 얘네들이 차례로 쌓였다는 게 보장이 되는 거니까. 왜냐면은 이 중등부들 문제 풀 때 태석 구조가 어떻게 생긴 거에 따라서 이게 뒤집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역전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런 조건이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무튼 변층을 기준으로 봤을 때 C가 더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C가 더 나이가 많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B 2항층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2항층은 B는 건층 기준으로 위에, 그 다음에 C는 건층 기준으로 밑에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깔려있는 여기도 C가 더 나이가 많다. C에 있는 2항층이 나이가 더 많다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 유형 1, 2, 3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굳이 시키는 이유는 절대음량 할 때도 이거 응용한다.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한번 또 시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들어가면서 한 명씩 붙잡고 제가 상담할 거예요. 되게 좋아한다.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유형 1부터 한번 볼게요. 이건 너무 쉬우니까 딱딱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P가 관입함이라고 할 때 B는 P한테 관입을 당해서 없었잖아요. 지금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된 거는 B가 관입을 당한 B 지층이 더 오래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P에는 지금 모양을 봤을 때 A랑 B를 관입을 했기 때문에 포용함으로는 A랑 B의 포용함이 볼 수 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B를 기준으로 부정함이 존재하지 않고 있을 때, 자, 우선은 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요 부정함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지층들이랑 위에 있는 지층들이 있다는 지층선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경사 부정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밑에 관입을 한 화성함도 있기 때문에 이건 단정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문제 이번에 5월달에 나왔거든요. 고3에서 푸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둘 다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이건 이미 여러분 동학했죠, 그죠? 자, A랑 B는 퇴적함이니까 원래 있던 애들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Q는 이 둘을 관통하는 화성함이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를 해석을 할 때는, 그러니까 얘랑 얘의 관계를 해석을 할 때는 관입의 법칙을 쓸 수 있고, 그리고 A랑 B의 선호관계를 따지는 데는 어떤 걸 쓸 수 있냐? 지층 우정의 법칙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층 우정의 법칙은 어떤 거냐면은 지층의 역전이 없는 한 밑에 있는 놈일수록 먼저 쌓인 놈이다. 그리고 먼저 쌓인 놈 위로 차곡차곡 쌓인다는 게 지층 우정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B랑 C 아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답변은 똑같아요. 그래서 시험적으로 하는 순서는 A, B, Q, C, R, D, P 이렇게 모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항상 이 아무 말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관입을 한 게 이렇게 딱 진짜 스칼을 자르듯이 싹 끊겨 있는 경우에는 이 두 개의 면에는 부정한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기저감이 표시가 안 돼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관입으로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입이 딱 됐는데 이쪽까지 관입을 안 했다, 딱 칼로 자르는 듯이 끊겨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는 부정한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3번으로 넘어와서, 자, 부정하면은 여기 표시가 돼 있긴 한데 기정과 백수로 따지면 부정하면은 총 2개가 있는 거고, 용기 횟수는 총 2회이고 3회예요. 3입니다. 3. 이렇게 위가 깎여 있는 지형 같은 경우, 나무가 그려져 있는 지형 같은 경우에는 부정하면 개수에 플러스 1이 총 용기 횟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용기를 했다는 거는 물 위로 드러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왼쪽에 그림을 보면 얘는 물 위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와 AB 사이에는, 자, C 밑에는 지금 반성함이랑 화성함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정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랑 D 사이에도 D면을 기준으로 밑에 변성함이 쭉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안정함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마무리 주시면 될 거고요. 자, 문제를 풀고 시도록 할게요. 그럼 끝까지 한번 다 풀어보시니까 7번까지.